여러분,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멀어지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신이 너무 차갑거나 무관심해서? 아니면 너무 바빠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를 탓하거나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혀 다른 시각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멀어지는 이유는 여러분이 너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겪는 독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깊은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얕은 웅덩이에서 헤엄치려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공간이 맞지 않는 것이죠. 물고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환경이 그 물고기를 담을 만큼 충분히 크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는 왜 지능이 때로는 인간관계의 장벽이 될 수 있는지 그 불편한 진실 7가지를 함께 탐구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여정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관계를 치유할 수 있는 열쇠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곳에서 우리는 매주 심리학과 자기계발, 그리고 더 나은 인간관계에 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알림 설정도 함께 켜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클릭한 것 자체가 이미 스스로에 대한 용기 있는 질문을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함께 있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불편한 진실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종종 대화에서 일종의 번역가 역할을 강요받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고화질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상대방은 아주 오래된 흑백 화면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장면을 보고 있지만 보이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당신은 색채와 질감과 미묘한 표정까지 포착하지만 상대방은 단순한 윤곽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능의 차이가 대화에서 만들어내는 간극입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한 가지 개념에서 수십 가지 연결고리를 동시에 봅니다. 누군가 날씨 이야기를 꺼내면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기후변화, 경제적 영향, 심리적 효과, 문화적 맥락까지 모든 것이 순식간에 연결됩니다. 그 풍부한 사고의 흐름을 그대로 말로 쏟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압도되거나 피곤함을 느끼거나 심지어 자신이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무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공유하고 싶은 열망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열망이 상대방에게는 부담으로 전달된다는 점입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서 트럭 한 대분의 선물을 한꺼번에 문 앞에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선의에서 비롯된 행동이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인지적 비대칭이라고 부릅니다. 두 사람이 같은 대화를 하지만 전혀 다른 수준에서 처리하는 현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더 빠르게 정보를 처리하고 더 많은 연결고리를 만들며 더 복잡한 패턴을 인식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강점입니다. 그런데 이 강점이 인간관계에서는 예상치 못한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는 정보 처리 능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감정의 동조, 속도의 일치, 그리고 서로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으로 만들어집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이 첫 번째 진실을 마주할 때 느끼는 감정은 복잡합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왜 나 자신을 낮춰야 하지? 라는 저항감이 생깁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정한 연결을 원하는 깊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욕구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제가 상담 현장에서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대화 중에 항상 상대방의 논리적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친구가 무언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즉시 정정해 주었습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도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이 하나씩 멀어졌습니다. 나중에 한 친구가 용기를 내어 말해 주었습니다. 너와 있으면 항상 시험을 보는 것 같아. 그 말이 이분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지 상상해 보세요. 도움을 주려 했던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끊임없는 평가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불편한 진실의 핵심입니다. 지능이 높을수록 실수를 쉽게 발견하고 더 나은 방법을 자연스럽게 제시하려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더 나은 방법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냥 함께 있어주기를, 판단 없이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이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지능을 숨기거나 억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지능을 더 현명하게, 더 공감적으로 사용하라는 초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지능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능은 복잡한 것을 처리하는 능력이고, 지혜는 언제 그 능력을 사용하고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진실을 이해한다는 것은 자신의 지능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관계 안에서 더 섬세하게 운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종종 겪는 또 다른 어려움은 그들이 감정적 피로를 훨씬 더 강하게 느낀다는 점입니다. 얕은 대화, 반복되는 화제, 깊이 없는 교류가 그들에게는 단순한 지루함을 넘어 실제적인 에너지 소모로 경험됩니다. 마치 고성능 엔진이 낮은 기어에서 계속 달리도록 강요받는 것과 같습니다. 엔진은 훨씬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는데 도로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답답함은 결국 밖으로 표출되거나 내면에 쌓여 관계를 소진시킵니다. 이 첫 번째 진실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나는 대화할 때 상대방의 이해 속도를 얼마나 의식하는가? 내가 지식이나 아이디어를 공유할 때 그것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관찰하는가? 나는 상대방이 틀렸을 때 즉시 정정하는가? 아니면 잠시 멈추고 그 순간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 판단하는가? 이 질문들은 자기 성찰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자기 성찰이야말로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관계를 개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면 인지적 비대칭은 더 이상 장벽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지능을 탓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지능이 어떤 방식으로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시작하는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이 첫 번째 진실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잠깐 스스로에게 한 가지를 허락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복잡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당신이 가진 깊이, 당신의 열정, 당신의 끝없는 호기심은 결코 결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라는 사람의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려는 것은 그 본질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세상과 더 아름답게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편한 진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종종 완벽주의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의 벽이 관계를 가로막는 두꺼운 유리창이 됩니다. 완벽주의는 단순히 높은 기준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수가 곧 자신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깊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자신에게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같은 기준이 무의식적으로 투사됩니다. 거미줄을 상상해 보세요. 완벽하게 대칭적이고 정교하게 짜여진 거미줄입니다. 그 안에 작은 나뭇잎 하나가 떨어지면 전체 구조가 흔들립니다. 완벽주의자의 관계는 이 거미줄과 같습니다. 아름답고 정교하지만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균형이 깨집니다. 친구가 약속 시간에 조금 늦으면, 파트너가 무심코 한 마리 기대와 다르면, 동료가 프로젝트를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면 그 순간 완벽주의자의 내면에서는 복잡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표정으로, 말투로 혹은 미묘한 거리감으로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상대방은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도 뭔가 잘못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 긴장감을 피하기 위해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완벽주의가 관계를 침식하는 방식입니다. 소리 없이,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완벽주의는 뇌의 위협 감지 시스템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완벽주의자들의 뇌는 오류를 실제 위협처럼 처리합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반응은 진화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현대의 인간관계에서는 종종 과잉 반응입니다. 친구의 실수는 생존의 위협이 아닙니다. 그런데 완벽주의자의 뇌는 그것을 마치 위협처럼 경험합니다. 이 패턴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와 관련하여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겪는 또 다른 어려움은 자기 노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신이 모르는 것을 드러내는 것, 실수를 인정하는 것, 취약함을 보이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체성의 상당 부분이 똑똑한 사람이라는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미지가 흔들리는 것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친밀함은 바로 이 취약함에서 탄생합니다. 브레네 브라운의 연구가 보여주듯이 사람들이 가장 깊이 연결감을 느끼는 순간은 상대방이 완벽할 때가 아니라 불완전함을 용기 있게 드러낼 때입니다. 완벽함은 감탄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연결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연결은 인간적인 결함과 불완전함을 함께 나누는 과정에서 생겨납니다. 지능이 높은 완벽주의자들에게 이것은 특히 어려운 도전입니다. 내가 모른다고 말하는 것,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 나도 두렵다고 표현하는 것이 마치 자신의 핵심 가치를 배반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설 때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관계가 열립니다. 또한 완벽주의는 종종 지연과 회피라는 형태로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연락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말을 찾을 수 없으면 침묵합니다. 완벽한 계획이 없으면 만남을 피합니다. 그 결과 관계는 자연스럽게 소원해집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관심이 없거나 냉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정반대인데도 불구하고 이 두 번째 진실을 이해하는 것은 완벽주의를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높은 기준은 분명히 가치 있습니다. 다만 그 기준이 관계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인식하고 유연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는 완성된 예술 작품이 아닙니다. 관계는 끊임없이 수정되고 다듬어지는 살아있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안에서 불완전함은 실패가 아니라 성장의 흔적입니다. 세 번째 불편한 진실은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가진 깊은 분석 능력이 때로는 감정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동시에 그 음악의 악보를 분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음악의 감동을 온전히 느끼기 어렵습니다. 분석하는 뇌와 느끼는 뇌가 동시에 작동할 때 종종 분석이 감정을 압도합니다. 누군가와 깊은 감정적 순간을 나누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슬픔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의 뇌는 즉시 그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원인은 무엇인가? 해결책은 무엇인가? 논리적으로 볼 때 친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분석 과정이 너무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함께 있어주는 것이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친구는 이해받는다는 느낌보다 평가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너무 빠른 해결책 제시에 오히려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진실의 핵심 아이러니입니다. 더 많이 이해하려는 능력이 역설적으로 상대방이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 진실과 함께 우리가 관계에서 진정한 연결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함께 계속 탐구해 봅시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있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지능이 높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어려움을 경험해 보셨나요? 아니면 스스로 이런 패턴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여러분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불편한 진실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정을 분석하는 것과 감정을 느끼는 것 사이의 균형. 이것은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 배워가는 기술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정서적 조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능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정서적 조절이 종종 정서적 억압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하려는 시도가 감정을 아예 차단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미묘한 차이이지만 관계에서는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상대방은 지능이 높은 사람이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다고 느끼거나 차갑다고 느끼거나 자신의 감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반대일 때에도 분석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감정을 인식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언어화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잃어버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언어는 감정의 전체를 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묵을 선택하거나 감정 대신 생각을 말하거나 개념으로 감정을 대체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것이 냉담함이나
무관심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흥미로운 역설이 있습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종종 매우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감 능력은 때로는 압도적일 정도입니다. 문제는 그 감정이 너무 강렬해서 오히려 그것을 표현하고 공유하는 것이 두렵거나 어렵게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마치 너무 강한 빛이 오히려 앞을 보기 어렵게 만드는 것처럼 깊은 감정이 오히려 감정적 표현을 막는 역설입니다. 이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을 상대방과 함께 경험하는 연습. 분석을 잠시 내려놓고 그냥 느끼는 연습. 이것이 세 번째 진실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연습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안전한 관계 안에서 연습해 나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불편한 진실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멈춰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최근에 누군가의 감정 앞에서 온전히 함께 있어 준 적이 있었나? 분석하거나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냥 함께 느끼려고 했던 적이 있었나? 그 경험이 어땠나요? 이 질문들이 자신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 불편한 진실은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종종 경험하는 깊은 고독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혼자 있는 것의 고독이 아닙니다.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어도 느끼는 고독, 대화를 나누면서도 연결되지 못하는 고독입니다. 이 고독은 특별한 종류의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사교적이고 성공적이고 능력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면 깊은 곳에서는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울립니다. 이 고독은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연결되지 못한다는 느낌이 관계에 대한 기대를 낮추거나 관계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는 반대로 강렬한 연결에 대한 갈망이 때로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형태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얕은 관계는 충분하지 않고 깊은 관계는 찾기 어렵고 그 사이에서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종종 외로운 다리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한쪽에는 모두가 있고 다른 쪽에는 자신이 원하는 깊이의 연결이 있는데 그 다리 위를 혼자 걷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 고독을 다루는 건강한 방법은 먼저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독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비슷한 깊이를 원하는 사람들을 찾는 것. 모든 사람이 깊은 연결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불편한 진실은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가진 높은 기대치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관계 자체에 대한, 대화에 대한, 연결의 질에 대한 높은 기대치입니다. 이 기대치는 종종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미묘한 실망이 쌓입니다. 그 실망이 태도로, 표정으로, 관계에서의 투자 감소로 나타납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 다섯 번째 진실의 치유는 기대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자신의 방식으로 연결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불편한 진실은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종종 논쟁에서 이기는 것을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논리적 오류를 발견하면 그것을 지적하지 않고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 틀린 결론이 승리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그 결과 대화는 종종 지적 논쟁으로 변합니다. 상대방은 이기거나 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탐구하고 싶었는데 어느새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이길 수는 있지만 관계를 잃습니다. 논리적으로 옳을 수 있지만 감정적으로 연결이 끊깁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 진실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옳은 것보다 연결된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불편한 진실은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가진 변화에 대한 저항에 관한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개방적이면서도 자신의 핵심 패턴을 바꾸는 것에는 매우 저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인 영역에서. 왜냐하면 지능을 통해 이미 많은 것을 성취했기 때문에 그 방식을 바꾸는 것이 위험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그것이 문제라는 말인가? 라는 저항이 생깁니다. 이 저항을 넘어서는 것이 일곱 번째 진실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아닌
아직 배우지 못한 것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7가지 불편한 진실을 함께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의 끝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지능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지능이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능이 어떻게 사용되는지가 관계를 만들거나 끊습니다. 인지적 비대칭을 인식하고 그것을 다리로 만들 수 있을 때, 완벽주의를 유연성으로 보완할 수 있을 때, 분석과 감정 사이의 균형을 찾을 수 있을 때, 고독을 연결의 동기로 삼을 수 있을 때, 기대를 명확한 소통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옳음보다 연결을 선택할 수 있을 때, 변화에 열려 있을 수 있을 때, 그때 지능은 관계의 장벽이 아니라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봄이 되면 나무는 새 잎을 냅니다. 겨울 내내 단단하게 버텼던 가지가 새로운 부드러움을 허락합니다. 지능이 높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새로운 잎이 날 수 있도록 조금의 공간을 허락해 주세요. 관계에서, 대화에서, 감정의 표현에서.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의미 있게 다가왔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서는 매주 이런 깊이 있는 심리학적 통찰과 자기 성찰의 기회를 함께 나눕니다. 댓글로 오늘 영상에서 가장 공감되었던 부분 또는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습니다.